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소프트의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플러그드 활동 제8교시 길 찾아가기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오늘은 정렬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정렬 네트워크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다양한 정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요. 생활 속의 병렬 처리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렬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란 무엇을 뜻할까요? 네트워크란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체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있는데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 네트워크도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이 지하철 노선들이 이 환승이라던가 합쳐지면서 서울 시내에 이 사람들이 이 지하철을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계를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 배워볼 길 찾아가기 놀이를 일단 소개를 시켜주면요. 일단 왼쪽에 보면 칸이 세 칸이 있고요. 출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도착이라고 적혀 있고 칸이 세 칸이 또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에 출발 칸에 이 숫자를 오른쪽이 도착 칸으로 숫자를 이동시키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동시킬 때 숫자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동하다가 이 동그라미 원을 만나게 되면 이 같이 화살표에서 만나는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요. 비교한 거에 따라서 이 나갈 수 있는 이동하는 것은 제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교를 해서 더 큰 수는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면 비교를 해서 더 큰 수는 아래쪽으로 3이 들어가게 되고요. 작은 수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3개 숫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3과 1과 2가 있고요. 순서는 3, 1, 2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되면 3과 1이 여기에서 비교를 하게 되고요. 작은 숫자는 위로, 큰 숫자는 아래로 가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되겠고요. 또 두 개의 숫자가 여기에서 만났네요.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서 작은 숫자는 위로, 큰 숫자는 아래로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그랬고요. 마지막에서도 큰 숫자, 작은 숫자는 위와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도착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발할 때는 분명히 3, 1, 2로 순서 없이 출발을 했는데요. 도착할 때는 1, 2, 3으로 가장 작은 수에서부터 가장 큰 수로 순서대로 숫자가 정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렬 알고리즘에서 순서를 정렬시키는 것과 같은데 특히나 이 방식은 왼쪽에 두 개를 일단은 비교를 해서 바꾸고 여기에 있는 거를 바꾸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바꾸는 걸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버블 정렬과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3개가 아니고 6개의 숫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모두 순서는 무작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부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3개의 비교를 통해서 작은 숫자는 위로, 큰 숫자는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나머지 3개의 원에서 작은 숫자는 위로, 큰 숫자는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동을 하게 되고
자, 1과 6은 벌써 도착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원에서 비교를 해서 자, 2와 5도 들어갔고요. 자, 3과 4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총 비교가 12번의 비교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처음에 3개의 비교가 한 번에 한 타임에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숫자를 정렬하는데 총 12번의 비교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한 번에 최대 3번의 비교가 동시에 일어나서 소요되는 시간은 단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번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시간만큼만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정렬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렬 네트워크 A가 있고 정렬 네트워크 B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간이 빨리 걸릴까요? 정답은 자 알아보기 전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렬 네트워크 A는 첫 번째 비교를 수행해야만 두 번째 비교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만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번의 비교가 일어나는데 모두 6번은 모두 왼쪽의 비교가 완료가 되어야만 오른쪽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6번의 비교가 한 번에 한 개씩만 수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은 총 6번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순차 처리 방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정렬 네트워크 B는 동일하게 이 숫자 4개를 정렬시키는 거지만 처음에 2개의 비교가 한 번에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2개의 비교, 3개의 비교가 일어나서 총 5번의 비교가 일어나지만 한 번에 최대 2개씩 수행돼서 3번, 3번의 비교할 시간만 있으면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한 번에 여러 개의 비교가 일어나서 방식을 병렬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렬 처리란 컴퓨터 속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다수 처리 요소를 이용해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 쇼핑몰에서 계산대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산대가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계산대 3개에 서로 나누어져서 세 곳에서 서로 계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병렬 처리가 왜 필요하냐면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속도 자체를 클럭을 높이는 건데요.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서로 높일수록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열을 또 식히는데 또 전기가 또 부가적인 부품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산 속도 클럭을 높이는 것은 이제는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하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 줄이는 방식에는 저희가 활동 6과 활동 7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더 빠른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산 횟수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정렬할 때 이 정렬하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연산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이 3가지 중에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가장 빨랐나요? 네. 퀵 정렬이 선택 정렬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안 걸리는 그러니까 뭐 2배 정도의 속도를 나타냈었죠. 그 다음 방식이 바로 병렬로 처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의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왼쪽에 보면 가스레인지가 있는데요. 가스레인지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냄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만약에 이 가스레인지가 화구가 하나만 있고 냄비가 하나만 있다면 요리 하나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그 냄비를 잘 씻어서 요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화구가 2개가 있고 냄비가 2개가 있으면 동시에 여러 개, 2개의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병렬 처리라고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내기를 할 때도 한 명이서 이렇게 모를 하나씩 씹는 게 아니고 이 줄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서 동시에 이 선에 맞춰서 모를 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명이 이 모를 심는 것보다 이 사람 수만큼 더 빠르게 모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차 처리와 병렬 처리 아까 전에 배워봤는데요. 순차 처리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도랑은 이렇게 얇고 길게 나 있는 어떤 물기를 가지고 도랑이라고 하고요. 도랑을 이제 길이로 10m를 파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물을 이제 아래로 10m를 파는 게 있겠는데요. 자, 병렬 처리는 특정한 어떤 경우에서는 병렬 처리가 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랑을 10m 파는 데에는 만약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3명이 하게 되면 한 사람당 3m 정도씩만 팔면 되기 때문에 동시에 10m를 팔 수 있어서 병렬 처리가 아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10m를 파는 것은 이 위에 사람이 우물을 일단은 3m를 파야만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3명이 투입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사람이 업무를 완료해야만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요. 이럴 때는 순차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걸 학습 정리를 하자면요. 정렬 네트워크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비교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정렬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정렬하는 속도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렬 네트워크는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순차 처리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 병렬 처리로도 구성할 수가 있어서 처리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병렬 처리를 사용하고요. 병렬 처리는 컴퓨터 속도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우물을 파는 것처럼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에는 효과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렬을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개씩 정렬의 비교 횟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렬에 필요한 비교를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소화하게 되는 정렬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렬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